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한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아는 만큼 보인다 라고 말했죠. 돈을 세계에서도 버는 만큼 세상이 보인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13년 한국에서 개봉된 영화 마진콜 24시간 조작된 진실은 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케빈 스페이시, 제레미 아이언스, 데미 무어 등 자타가 공인하는 명배우의 드라마 멘탈리스트의 주인공 사이먼 베이커가 나오는 호화 출연진을 자랑하는 이 영화는 2008년과 2009년 사이 전 세계를 강타한 미국의 금융위기 때 금융사가 자행했던 모럴 해저드의 끝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팀장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미국은 해고가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죠. 특히 월스트리트는 해고가 너무 쉽습니다. 20년간 일했던 회사에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짐을 싸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해고된 사람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직원들은 묵묵히 할 일을 계속하죠. 마치 얼룩말 한 마리가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도중에도 다른 얼룩말들은 여유롭게 풀을 뜯어먹는 사파리의 모습 같습니다. 팀장은 회사에 아주 중대한 위험이 있다며 USB 파일을 후배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꼭 회사 상부에 보고해달라고 부탁하죠. 영화는 2008년 금융위기와 1998년도에 있었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파산을 합쳐서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여한 LTCM은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 당시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확률은 거의 0에 수렴한다는 자체 계산을 통해 자산을 러시아 채권 등에 투자하죠. 그러나 금융세계에서는 언제든 블랙스완, 이른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부채를 못 갚겠다고 선언하자 노벨상을 받은 수학 천재들이 만든 최고의 헤지펀드는 잘못된 리스크 계산으로 파산하고 맙니다. 회사에서 파일을 넘겨받은 후배는 공대 출신으로 수학과 확률 계산에 능했죠. 그는 회사가 감당할 수준 이상으로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회사 상부에 보고합니다. 팀장, 부사장, 사장, 회장으로 보고가 올라가고 각각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이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보는 세상은 돈만큼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25만 달러, 약 3억 원 연봉을 받는 현직, 젊은 대졸 신입사원은 관심사가 자동차입니다. 비싼 외제차를 몰면서 친구보다 좀 더 유복하지만 스트레스는 그만큼 더 많이 받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고충을 털어놓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달러를 받는 팀장을 부러워합니다. 팀장의 세계는 늘씬한 미녀들과 유흥이 보장된 세계입니다. 수백만 달러를 버는 팀장은 관심사가 집입니다. 아내와 이혼한 후 호화로운 고급주택에서 동네의 유지로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는 해고된 사람들을 위로하기는커녕 남아있는 직원들에게 저들은 패배자야. 승자인 우리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승자가 아니었죠. 이혼 후의 삶은 극도의 외로움과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은 수천만 달러를 버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는지 아느냐며 팀장에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악성 자산, 다시 말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내일 장이 열리면 무조건 팔아 치우라고 명령합니다. 팀장은 그것만큼은 못하겠다고 버티지만 결국은 하게 됩니다. 회장은 이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어차피 월스트리트의 탐욕은 망할 순간이 왔다. 왜 나만 망해야 하는가? 어차피 나는 환경미화원에게 쓰레기를 팔아서 이 돈을 벌어왔다. 이번에도 똑같은 거래일 뿐이다. 어디 모럴 해저드가 나만의 문제인가? 그에게는 월스트리트 전체가 보였고 월스트리트는 쓰레기를 환경미화원에게 파는 도덕불감증이 넘치는 모럴 해저드의 온실이었던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할리우드 영화는 월스트리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월가 종사자들의 탐욕을 자본주의를 망친 장본인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호화 출연진을 자랑하는 이 영화도 그 연장선상에 있죠. 영화를 보고 나면 월스트리트의 비도덕성, 인간의 탐욕과 그 대가를 치르는 인간의 불행에 분노와 연민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월스트리트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ESG 경영을 먼저 내걸고 기업의 도덕성과 친환경 지수를 따지기 시작한 곳도 바로 월스트리트입니다. 자본주의가 탐욕을 조금 줄이고 사회적 연대감을 조금씩 늘린 결과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투자자를 기쁘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언제든 다시 월스트리트를 덮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 자본주의의 종말을 고하는 디스토피아가 될 수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을 듯합니다.